화려하리만치 차가운 샹들리에 불빛이 눈꺼풀을 찌른다. 하얀 천장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코끝으로는 낯선 향수 냄새와 묵직한 침실의 정적이 스며든다. 다무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린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기괴한 것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질적인 감각이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하얗고 길고 마치 잘 만들어진 도자기 같은 손. 피가 묻지 않은 그 사이코패스 한서준의 손이다. 여기는 지옥인가? 아니, 천국? 하늘이 내린 형벌인가?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죽이고 싶어 미치도록 증오했던 그 얼굴. 한서준이 서 있다. 뾰족한 턱선, 혈색 없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하게 빈 눈동자. 다무지는 거울을 잡으려는 손을 멈칫한다. 순간 뇌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붉은 욕망이 위장을 쥐어짠다. 그는 묵묵히 식탁으로 향한다. 저택은 너무나 넓고 적막하여 발소리 하나가 마치 수장의 도청처럼 웅장하게 울린다. 식탁 위에는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스테이크 칼이 놓여 있다. 주인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레어로 준비했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물러선다. 강우진의 시선은 식탁 위의 그 칼에 고정되었다. 은으로 된 칼날, 벌레처럼 뾰족한 끝. 그 순간 한서준의 뇌세포가 강우진의 이성을 덮치려 한다. 칼을 잡고 앞에 있는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찢어봐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전신을 휘감는다. 이 느낌은 뭐지? 선이 저린다. 목이 탄다. 저 칼로 무언가를 베어야만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떨림은 어깨로 전신으로 번진다. 마의 심장이 그의 가슴 안에서 미쳐 날뛰고 있었다. 다무지는 안간힘을 써서 테이블 끝을 꽉 쥔다. 손톱이 백색 테이블을 파고들 듯한 미화감.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 즉 한서준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달래야 했다. 하라, 넌 내가 아니다. 이 목소리는 내 도구일 뿐이야.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칼을 집어든다. 다가온 금속의 촉감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척추를 타고 오르는 전율. 그는 칼을 들어 올리다가 강제로 멈춘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썰기 위해 칼을 낸다. 쇠스란과 접시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낸다. 이 소리. 강우진은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입안에 침이 마르고 살인 충동이 위액 역류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그 공간을 벗어난다.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한다. 어디선가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다. 이 집의 주인 한서준이 숨겨둔 비밀. 한서준은 범행 동기마다 악보를 남겼지. 그렇다면 그의 진짜 목적, 그 배후에 있는 조직의 단서도 소리에 숨겨져 있을 거야. 서재의 중앙에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다. 안무지는 피아노 앞에 서서 키보드 아래쪽을 훑어본다.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홈. 그는 힘을 주어 특정 건반을 동시에 누른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피아노의 악보 서랍이 조용히 열렸다. 역시나 여기였어. 서랍 안에는 수십 장의 악보가 뒤죽박죽으로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게 달랐다. 악보지 위에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고 오직 검은 잉크로 빽빽하게 적힌 세머표들 뿐이다. 그는 그 악보를 꺼내 펼친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리듬이 틀려. 박자가 일정하지 않아.
아무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악보를 해독한다. 음표의 간격, 높낮이, 그리고 붙임줄. 그것은 마치 모스부와도 같았고 아무와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프로파일러로서의 경험이 빠르게 회전한다. 프로파일러로서의 그는 소리의 형태를 볼 수 있었다. 도와, 미, 시켜. 이 패턴은 대체? 그는 서재 한켠에 놓인 책상 위로 앉아 펜을 잡고 앞부 밑에 해석된 문자를 적어나간다. 마이너스 U 마이너스 C 마이너스 U 마이너스 N.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숫자와 문자 조합. Target first violin. First violin. 제 바이올린. 아니, 이건 고드변이야. 기억의 파편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한서준의 기억.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넓은 홀. 어린 소녀들이 연습하는 모습. 세종음악 아카데미. 그곳이었다. 한서준은 자신이 죽이고 싶은 대상을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선택하고 있었다. 대한국 살인마의 다음 악전이 여기에 있었나 보군. 아무진의 눈동자가 위태롭게 번들거린다. 이것은 한서준의 감정인가? 아니면 그 범죄의 대가를 맛보아야만 하는 강우진의 분노인가?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그의 목소리를 더욱 거칠게 만든다. 하지만 넌 이번엔 실패할 거야, 한서준. 내가 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악보를 구겨 품에 넣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아침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서 마치 세상이 비웃는 듯했다. 그는 서재의 문을 나서며 자신의 바리톤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던지듯 말한다. 조용히 연주를 시작해볼까? 그의 뒷모습이 긴 복도 속으로 삼켜진다. 말소리는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려 퍼진다. 투드, 투드. 살인마의 아침 식사는 끝났고 이제 프로파일러의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냉방이 뿜어내는 인공적인 바람과 달콤한 로즈우드 향기가 섞인 목도. 안세울 음악 아카데미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명랑하지만 강우진의 내리에는 시끄러운 저음들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는 하얀 정장을 입은 채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나아간다. 그의 시선은 복도 벽에 걸린 그림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오직 끝에 있는 제3연습실에 옷만 응시한다. 여기다. 기억이 말해주고 있어. 그 여자아이가 거기 있다고. 연습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 다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 번. 원래라면 깊은 해산의 머금은 현악기의 울림이어야 하지만 한서준의 몸에 빙이 된 강우진의 귀에는 그것이 음악으로 들리지 않는다. 마치 긁히는 유리 소리가 증폭된 듯한 심장을 갉아먹는 쇳소리. 머리가 이게 뭐야? 소리가 내를 찢어. 강우진이 물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자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혈관이 붉어져 나올 듯한 살기가 솟구치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살짝 열어젖힌다. 연습실 안 햇살이 먼지와 함께 춤추는 가운데 한 소녀가 첼로를 앞에 두고 열중하고 있다. 김지민. 서준이 죽이기로 예정했던 두 번째 타겟. 지민의 활이 현 위를 쓸어내릴 때마다 강우진의 시야가 붉게 물든다. 청각 피질이 과부하를 걸린 듯 비명을 지른다. 이 몸의 원래 주인. 한서준에게 첼로의 소리는 완벽한 조율이 되지 않은 혐오스러운 진동이었던 것이다. 온능히 말한다. 이 소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연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영원히. 코끼. 짧은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강우진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다. 놀란 김지민이 활을 멈추고 고개를 든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서 있는 저 거구의 남자. 유명한 작곡가이자 아카데미의 후원자 한서준이다.
아, 한서준님? 선생님, 여기를요? 지민의 어린 얼굴에 경외심과 긴장이 교차한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정중히 인사를 하려 하지만 강우진은 그녀의 순진한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느낀다. 죄 없는 영혼이 살인마 앞에 서 있는 이 딜레마가 서준의 살인 본능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다. 아, 그만 좀 해라. 네?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새 나갔나요? 바로 소음 처리를. 지민이 당황하며 연주 중단 표시를 하려 문을 닫으려는 찰나 강우진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선다. 아, 그의 그림자가 지민을 덮친다. 내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의 소형 도구를 찾으려 움찔거린다. 아니, 돌이켜. 강우진, 너는 프로파일러다. 아이는 피해자다. 지켜야 할 대상이다. 이 살인 충동은 거짓말이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 주먹을 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는다. 서준의 뇌는 끊임없이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헤이, 목덜미 혈관이 팔팔 뛰는 소리가 첼로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하다. 조율이 엉망이군. 내가 듣기엔 네 활대가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야. 아, 그,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준비를 좀 서둘러서. 강우진은 지민의 곁으로 다가가 첼로의 몸통을 툭 쳐본다. 나무 울림이 공간을 채운다. 그는 짐짓 차가운 비평가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내면이 폭발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말을 이어간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마다 칼날이 되어 지민의 마음을 베어갈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일부러 날카로운 어조를 택해야만 하는 기묘한 모습. 더럽게 흐트러져. 네가 연주하는 순간마다 내 심장이 마찰음을 내고 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더 연습하겠습니다. 실례를.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강우진의 머릿속에서 스위치 하나가 켜진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서 오는 쾌감. 한서준의 비틀린 성향이 강우진의 이성을 집어삼키려 한다. 입꼬리가 비자발적으로 말려 올라가려는 것을 억지로 눌러내린다. 그래, 오는 게 좋아. 그 편이 훨씬 귀에는 편하겠어. 강우진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등줄기가 오싹해진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다. 이 괴물 같은 발언은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다. 서준의 기억에 따르면 지민은 오늘 오후에 이 연습실에서 남몰래 질식사당해야 했다. 그 시나리오를 바꿔야 한다. 당장 이곳에서 꺼져. 지금 당장. 네? 네? 하지만 오디션 준비를 해야.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내 귀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라져. 아니면 네 그 목소리조차 영원히 듣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안노진의 고함이 연습실을 울린다. 첼로가 흠칫 놀라 바닥에 쓰러질 뻔한다. 지민은 공포에 질려 악기를 챙기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문을 박차고 나간다. 문이 쾅 닫히고 아나는 다시 정적에 잠긴다. 그제야 가무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그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다. 방금 그 아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공포가 엄습한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낸다. 그것은 날이 서 있는 스크루드라이버가 아닌 다행히 그저 손수건 한 장과 기억의 파편뿐이었다. 하지만 손수건을 쥐어짜는 힘은 마치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강하다. 아니 그저 밀었을 뿐이야. 네 몸은 이 도살장 같은 몸은 언제까지 나를 도자고 있을 수 있을까? 강우진은 첼로가 덩그러니 남겨진 연습실을 둘러본다. 따스한 햇살이 그에게는 가면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나선다.
복도 저편에서 김지민이 도망치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복도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던 눈빛이 하나 있다.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강우진의 뒤를 날카로운 눈매의 여영사가 응시한다. 나은소다. 그녀는 한서준의 이질적인 행동 목표물을 살려두고 쫓아낸 것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서준, 녀석 평소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라. 그 눈빛은 마치 나은서의 시선이 강우진이 사라진 복도 뚝뚝해 머문다. 에리에스 치는 한 가지 단서. 범인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언가 변수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하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강우진의 뒤를 밟기 시작한다. 사냥감이 제법 장난꾸러기네. 연습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압도적인 소음이 희미해진다. 강우진은 문틈으로 김지민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쿵대고 땀이 비집고 흐른다. 하지만 한서준의 몸은 그 사리를 참아내지 못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으아, 이 미칠 것 같은 두통은 뭐야? 마치 뇌를 드릴로 파는 것 같아. 진정해, 강우진. 넌 지금 그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강우진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힘껏 꽉 쥐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한서준 특유의 거만한 태도를 갑옷처럼 뒤집어 쓴다. 그는 무겁고 끈적한 발걸음으로 복도로 나선다. 아, 계단차 아래쪽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다. 아, 역겨운 공기가 섞여 들어오는건 그림자에서 걸어 나온 것은 날카로운 눈매의 여영사 나은서였다. 그녀의 품에서는 묵직하고 찬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강우진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권총 자세를 취하듯 허리에 손을 얹었다. 한서준, 이 시간에 학교에는 뭐 하는 거야? 하! 경찰은 어쩌면 이렇게 시답잖은 시간에 나타나서 기분을 망치게 하는 걸까? 내가 제자의 연주를 평가하러 온 건데 자네가 그 소리를 망치고 있군. 강우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한서준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의 한서준처럼 날카롭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무겁고 칙칙한 바리톤으로 올렸다. 나은서는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다. 평가라. 네 눈빛은 평가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 너 딱 지금 그 아이를 죽일 기세로 쳐다보고 있었어. 죽일 기세? 형사의 상상력은 가난하면 안 돼. 난 그저 불협화음이 나는 근원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자네는 왜 여기 있나? 잠복수사 아니면 또 패배감을 씹어삼키러 온 거야? 강우진은 일부러 나은서의 가장 아픈 부분, 과거 해결 못한 사건에 트라우마를 건드린다. 안서준의 기억 덕분에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다. 나은서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주먹이 꽉 쥐어진다. 입 다물어.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너 지금 각 잡고 잡아가고 싶은데 딱히 증거가 없어서 참는 거야. 나은서가 성큼성큼 다가와 강우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밀치듯이 찌른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채취에서 묵은 피와 화양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한서준의 신체가 반응한다. 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폭력적인 충동이 강우진의 이성을 휘감는다. 죽여. 목을 꺾까? 저 비릿한 냄새 없애야 해. 아니 멈춰. 강우진, 너는 형사다. 강우진은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며 억지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려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쉰 소리를 섞어 불쾌감을 자아낸다. 손을 치워. 더럽게군. 자네 그 손가락으로 무엇을 잡았다고 자신감을 갖는 건지? 국가의 계획에 목줄 채워주는 주인님의 냄새가 나. 안서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한서준이라면 지금쯤 고함을 지르거나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폭발하기 직전에 에너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라도 걸렸어? 뭐? 평소엔 긁히는 듯한 가성이 섞여 있었잖아. 응. 근데 지금은 훨씬 낫고 젖어 있어. 마치 비에 젖은 나무 같아. 아무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목소리의 변화가 들키는 순간이다. 그는 즉시 술을 써야 했다. 그는 몸을 숙여 나은서의 귀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리가 너무 가까워졌다. 말심이 많군, 나 형사님. 내 목소리에 그토록 집착하다니.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강우진은 헛웃음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물러섰다. 나은서는 혐오감의 입맛을 다시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목소리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은근만큼도 사고 치지 마. 내가 널 감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네 근처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게 될 테니 얌전히 집이나 좀 가. 알겠어. 경찰서 양아치님. 우와, 조심해서 다녀. 어둠 속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소음들이 가득하니까. 안우진은 나은서를 뒤로하고 쾌활한 걸음으로, 아니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나선다. 햇살이 쏟아지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체가 소음으로 가득 찬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터널 입구쯤에서 멈춰서서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음, 목소리 주제 위험했어. 음, 저 여자 뭔가 느끼고 있어. 다은서, 네가 나를 잡는다면 그게 정말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강우진은 주머니 속에서 조금 전 발견했던 암호가 적힌 악보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다. 나의 얼굴 뒤에 숨겨진 형사의 눈빛으로 그는 다시 어두운 도시의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복도의 끝자락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두통을 부여잡은 채 첼로 케이스를 든 김지민의 뒷모습을 멀리서 따라간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기계음 같은 이명이 울려 퍼지고 한서준의 몸은 앞에 있는 먹잇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어 본능적으로 떨리고 있다. 우지는 턱을 꽉 깨물며 그 충동을 억누른다. 멈춰라, 이 미친놈아. 지금은 아니야. 저 애를 죽이면 모든 게 끝이야. 김지민은 낡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1층에 폐쇄된 악기실로 향한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악기, 특유의 낙하 냄새가 진동한다. 우지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들어간 문 앞에 선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지민의 가벼운 발소리. 여기 있어야 하는데 교수님이 두고 가신 줄 알았는데. 오지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는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시커먼 카나를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엄지손가락을 찌른다. 하지만 그는 깊은 심호흡으로 그 사리를 억지로 삼키고 문을 살짝 열어 안으로 들어선다. 어두운 실내, 오래된 비스듬한 천장에는 텅 빈 악기 케이스들이 쌓여 있고 먼지가 빗속에 둥둥 떠다닌다. 저 녀석의 심장 소리가 들려. 뻥, 뻥, 뻥. 마치 깨진 드럼통을 두드리는 소리 같건. 뒤가 먹어가는 것 같아. 지민은 구석진 진열장 앞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우지는 그녀의 바로 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다. 그때 우진의 예민해진 청각이 미세한 기계음을 포착한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스탠드. 아니, 그건 조명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소리가 틀려. 잎바퀴가 돌아가는 카릭하는 소리가 지민의 머리 위 낡은 조명 기구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저 소리는? 순간 우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린다. 모험이 심어든 함정이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 도구가 아니라 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위장된 사고 기제. 거대한 철제 조명이 연결 고리가 끊어지며 지민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지민은 악보를 뒤적이고 있어 눈치채지 못한다. 기텨. 우진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반응한다. 사리가 아닌 구조 본능으로, 아니 프로파일러로서의 분석으로 몸을 날린다.
그는 지민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옆으로 튕겨낸다. 어이 동시에 광시에 하는 지축을 올리는 굉음과 함께 수백 킬로그램짜리 조명이 지민이 서 있던 자리에 장렬한다. 먼지 폭탄이 터지듯 흙먼지가 실내를 뒤덮는다. 아, 어떡해. 우진은 지민을 밀쳐낸 관성으로 그녀의 위에 엎어진 상태다. 아니 파편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다. 그녀를 덮친 우진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에 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살인자가 희생자를 제압하는 꼴이다. 그때 밖에서 쫓아왔던 나은서가 총을 든 채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다. 손들어. 움직임에 쏜다. 은서의 날카로운 외침이 먼지 속을 갈라놓는다. 우진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인지한다. 아,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서준이 변했다는 것을 들키고 모험의 감시망에 자신이 노출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 몸의 주인은 살인마 한서준이다. 구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진은 즉시 태어나면서도 사악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치미는 역사를 잡은 손에 힘을 준다. 재미없는 관객이 끼어들었군. 한서준, 그 여자한테서 떨어져. 당장. 우진은 천천히 일어나며 지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업에 질린 지민은 울부짖으며 뒤로 기어간다. 우진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정장을 털며 은서를 쳐다본다. 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 미친 연기, 이 위선적인 상황.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훌륭하다는 한서준의 본능이 찬사를 보내고 있어 소름이 끼친다. 아쉽군요. 형사, 이따위 소음이 섞이면 아름다운 술로가 망가진다고요. 입 다물고 벽을 봐. 넌 체포다. 살인미수, 그리고 이 현장에 조작된 흔적까지. 은서는 황급히 일일이에 신고를 하면서도 총구를 우진에게 향한 채 밤을 둘러본다. 무너진 조명을 보며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다. 우진은 그녀의 시선이 조명에 끊어진 부위로 향하는 것을 감지한다. 그녀가 함정을 의심하는가? 우진은 짐진 여유로운 척 어깨를 으쓱한다. 에? 조짜?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냥 좀 지루해서 장난을 좀 쳤을 뿐인데 그 쓰레기 같은 조명이 내 합주를 방해해서 치워버렸을 뿐이야. 장난? 사람이 죽을 뻔한데? 네 눈엔 아직 사람이 안 보이냐? 아니, 뭔가 이상해. 은서의 눈빛이 우진을 훑는다. 그녀의 직관이 경고하고 있다. 지금 이 한서준은 예전과 다르다. 살기가 철철 흐르는데도 행동의 동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우진은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지만 겉으로는 더욱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은서에게 다가선다. 경찰이니까 묻겠지. 하지만 답은 없어. 내 음악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으니까. 우진은 일부러 총국 코앞으로 얼굴을 내민다. 오발이다. 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미묘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사이 우진의 머릿속에 다시금 찌릿한 통증과 함께 강렬한 충동이 솟구친다. 지금 쏴라.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난다. 제발 조용히 해줘. 왜 쏘지 않죠? 나한테? 당신 언제나 그렇게 겁이 많았던가? 나은서. 은서는 이내 제정신을 차리고 우진을 제압하려 뛰어든다. 우진은 전하지 않고 그녀에게 제압당한다. 바닥에 얼굴이 박히는 순간 그는 비로소 숨을 내쉰다. 일단 그녀는 살렸다. 그리고 살인마로 체포되는 것으로 위장을 완료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지민의 울음소리는 그가 덮어씌운 가면이 얼마나 무겁고 지식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검은 크렌저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며 무거운 쇠소리를 냅니다. 카무지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은 채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고급 가죽 냄새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피 비린내를 동시에 맡습니다. 한서준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독이지 못한 분노 아래 살인이라는 본능이 거세당했다고 느끼는 이 몸이 온갖 이물질을 분비하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올라. 마치 피부 안에 굵은 쏨가루를 잔뜩 접어가 놓은 것 같아. 심장이 너무 크다. 발비뼈가 부서질 듯이 두근거려. 그는 턱을 꽉 깨물며 입 안이 짭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가 맺힙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집사 박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가무진의 눈에는 집사의 목덜미가 툭 튀어나와 보입니다. 내 시각 피질이 그것을 배기 좋은 부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님, 다녀오셨습니까? 저녁 준비를. 나가. 가무진은 쉰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젖이 떨릴 정도로 억눌린 살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흠칫 놀라 고개를 숙인 채 물러갑니다. 가무진은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갑니다. 미쳤어. 왜 지금 집사의 목소리 주파수가 저렇게 귀에 거슬리지? 마치 쇠솔로 긁는 소리 같아. 아이, 죽여야 소음이 멈춘다고. 내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 욕실의 거울을 켭니다. 밝은 조명 아래 한서준의 얼굴이 비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차가운 미남이 아닙니다. 눈동자는 핏빛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선을 적십니다. 알아, 한서준? 내 놈이 이렇게 추한 짐승이었다고. 내가 그 여자애를 구해낸 보답이 이거야.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곳터. 그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받아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방울이 튀며 거울을 적십니다. 차가운 감각이 잠시 머리를 식히지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열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진정해. 이것은 생물학적 반응일 뿐이야.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과잉 분비. 너는 살인마가 아니야, 가무진. 너는 그걸 참는 사람이야.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전멍합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붉게 번지며 현기증이 엄습합니다. 그는 세면대를 꽉 움켜쥐어 손톱이 하얗게 변합니다. 한서준의 기억 조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칼이 살을 찌르는 감각, 비명소리가 터지는 그 찰나의 쾌감. 꺼져. 내 머리에서 나가.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주먹으로 내리치려다 멈칫합니다. 유리가 금갈듯 위태롭게 삐그덕거립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울 속 붉은 눈동자와 노려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아, 네가 원한 건 그 소음이었지? 오늘 내가 그 소음을 끊었어. 돈에서 그러는 거냐? 자라. 널 죽이는 건 내가 아니라 모음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는 약잔을 열어 한서준이 복용하던 진정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약 성분이 섞인 그 약이 유일한 담비입니다. 하지만 약을 꺼내는 손끝이 망설여집니다. 이것을 삼키면 의식이 몽롱해져 다시 한서준의 본능에 지배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을 견디기엔 이성의 한계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만, 딱 하나만 먹고 잠들어. 다시 깨면 그 여자인 살아있겠지. 한 알의 하얀 아력을 목구멍에 넘깁니다. 건조한 침과 함께 삼켜지는 그 아력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위장으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당면 전환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차가운 냉방 냄새와 서버름에 굿더리는 소음이 섞인 공간. 안사는 음성 분석실의 모니터를 빤히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타형 그래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상해. 도무지 말이 안 돼. 옆에 앉아있던 포렌식 팀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래프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파수 대역, 공명 특성, 폐활량 패턴. 1년 전 교양곡 살인마로 지목된 한서준의 목소리 데이터와 고고. 1심 더 코센트 일치합니다. 이게 한서준이 맞는데요? 99. 9%? 그 나머지요. 1%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팀장님, 혹시 감정 분석 보셨어요? 감정?
살인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있습니까? 그냥 평평하더군요. 레벨이 1점이에요. 은서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은야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1년 전 한서준은요. 사람을 말할 때마다 말끝이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상대방을 비웃는 듯한 소위 오만함이 입히던 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늘 녹음된 음성 들어보세요. 은서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음악 아카데미 현장에서 채취된 한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여기다 기억이 말해주고 있어. 그 여자아이가 거기 있다고. 머리가 이게 뭐야?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의 흥분이라기보다는 고통을 참는 듯한 긴장감입니다. 들으셨죠? 저 떨림은 공포예요. 한서준 같은 사이코패스는 피해자를 보면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흥분하죠. 근데 저 목소리는 본인이 뭔가 극도로 두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게다가 말투죠. 확실히 어조가 좀 더 젖어 있네요. 마치 납작 갈린 듯한 느낌. 맞아요. 쇠소리가 아니라 젖은 청 같은 소리예요. 한서준의 몸을 빌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일까? 은서의 머릿속에 수수께끼가 얽히고섭입니다. 현장에서 목격된 한서준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체니스트를 위협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조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를 밀쳐낸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구하기 위함처럼 보였습니다. 한서준이 사람을 구했다고? 그 천재 작곡가이자 살인마가? 아니, 그렇다면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왜 도망쳤어? 나은서 제정신이야? 살인마에게 멘탈이 흔들리다니. 은서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 없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이 사건처럼 캄캄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지문 채취 결과는? 놀랍게도 지문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닫혀 있더군요. 그래도 전자담배 필터 하나를 회수했어요. 타액 검사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게 연락해. 특히 DNA가 아니라 미생물 채취도 부탁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미세먼지가 있다고. 은서는 서둘러 분석실에 나섭니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서준이라는 범죄자는 우리가 아는 그 괴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한서준,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네 목소리의 진짜 주인을 찾아낼 거야.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주마. Scene 5 끝.